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세, 이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상당히 힘겨운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 과연 투자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 지금 거의 웬만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와 동반 하락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어갔는데 오늘 같은 장세에서 올라가는 업종들이 거의 없을 때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떨어질 때 과연 이 종목을 손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져갔을 때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매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매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명절 전에는 이제 리스크가 작용을 한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겨운 장세에서 불안하다.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면서 지금 이 불안한 장세를 함께 헤쳐나가 보겠다.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02786-1023번 혹은 1024번으로 죄송합니다. 1022번 혹은 102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만약에 이게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1577-3102번으로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힘겨운 장세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보고 넘어가야 할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익큐브라는 종목입니다. 이 원익큐브라는 종목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이 갤럭시 X 시리즈를 통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고 이제부터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원익큐브 종목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고 최고 27.76% 수익률까지 도달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이 훨씬 더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재공략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투자자분들은 원익큐브라는 종목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 나무가라는 종목인데 이 나무가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이번에 봄 들어서 갤럭시 S9 수혜 업종으로서 3D 센싱 카메라를 굉장히 강조를 힘주어서 했는데 역시나 이 나무가라는 종목 역시도 3D 센싱 카메라 설계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직격타로서 바로 수익 실현으로서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서 화답을 해 주었습니다. 최고 16% 이상의 이제 수익을 보여주었고 목표가는 진작에 달성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 나무가는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수익률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 중기적인 관점, 뭐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나무가는 아직 뭐 갤럭시 S9 그 수혜 업종으로서 각광을 받고 갤럭시 S9이 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무가는 앞으로도 더 큰 상승세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알짜 종목이라고 저는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AS를 해드린 종목들 원익큐브와 그리고 이 나무가라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둘 다 이 두 종목 모두 스마트폰 수혜 종목으로서 각광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스마트폰 수혜 업종들 굉장히 큰 폭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린 이후에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또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업종과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도 역시 빠짐없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세가 좋지 않을 때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은 언제나 나오기 마련이고 내일 상승하는 업종도 분명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일 상승하는 업종 그리고 모레 상승하는 업종, 앞으로 상승하는 업종, 지수가 빠지던 올라가던 주도 업종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예측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공략을 해드리는 바로 다음에 상승할
단기 급등 임박 수의 업종과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한 가지 이슈와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치매 정책에 관련돼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터져주면서 실제로 오늘 치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 주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제약주 파동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거나 오늘 제약 관련 업종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던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제약 관련된 종목과 업종들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치매 이슈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 말 그대로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제약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른 제약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긴 해주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종목들, 오늘 실제로 고려제약이나 명문제약 같은 그 치매 관련 종목으로서 상당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제약주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로서 이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슈와 맞물리면서 치매 관련된 이슈로서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동반 상승세를 대부분 보여주었는데 이것만 놓고 봐서는 아직 치매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단타장인 전문가가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치매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바로 지금부터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주제 정부의 치매 연구 지원 최대수의 업종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 치매 연구를 지원을 해준다는 이슈가 이번에 들어와 줬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의 치매 연구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미 공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치매 관련된 종목들은 그 이전부터 2017년도 5월달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한 이후에도 충분히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이었죠.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모았던 거, 바로 이제 치매 관련 지표로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치매 관련 지표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인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이 그래프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래에 있는 게 치매 인구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걸 뜻하고요.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치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늙은 인구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때는 이 치매 이슈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지금 치매 관련된 이 치매 인구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복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의술의 발전을 통해서 100세 시대에 더 나아가서 120, 150세까지 더 장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불치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치매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치매는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니고 온 가족이 수발을 들기 때문에 온 가족이 생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화가 되고 당연히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치매 관리 비용은 당연히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치매 관리 비용이 그냥 단순하게 늘어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버는데 그중에서 100만 원을 치매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2천만 원을 벌게 됐다. 그랬는데 치매 비용은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렇다면 치매 관리 비용이 늘어나도 상관이 크게 타격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치매 관리 비용이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예전에는 이 중에서 치매 관리 비용으로서 38,000원이 나가던 9,000원이 나가던 시절인데 나중에 2050년에는 38,000원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그 백분율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GDP 대비해서 치매를 관리하는 비용이 3.8%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득의 3.8%는 GDP 대비해가지고 꾸준히 치매 관리 비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 단순히 치매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0.9%만을 치매 관리 비용으로 지불하다가 나중엔 3.8%씩이나 우리의 소득 대비해서 치매 관리 비용으로서 지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막대한 돈이 치매 관리 비용으로 지출이 되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산업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장이 이만큼이나 확대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복지 정책을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서도 다양하게 펼칠 것이기 때문에 수의 업종과 종목들을 공략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관련된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중요도가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식도 항상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언제 매수, 언제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치매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업종들을 지금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지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주식장에서 정부가 들어서면 2년 차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을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가 된 게 바로 이번 연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번 주에 2년 차가 되면서 첫 대정부 질문 주목 갈등 정선 확대가 부담이 된다라고 오늘 기사가 바로 떠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가 2년 차구나. 그동안 1년 차 동안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설립을 할지 그 청사진을 그렸다면 보통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항상 대통령들이 당선이 된 2년 차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을 하고 그 이전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정책 수립이 되고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정책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이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치매 관련된 이슈로서 이 치매 관련된 복지를 정책으로서 본격화시키겠다. 만약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뭔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치매 관련해서 복지를 정책을 내놓겠다. 공약을 걸었는데 이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 집권 2년 차가 되면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결과물을 어느 정도 내놓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통해서 그린 걸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정부 질문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도 여야 대정부 질문 격돌 여기서 이제 서로 공격을 하든지 장단점을 이제 파악을 해주겠죠. 그 정책은 여기가 잘못됐다. 이 정책은 여기가 조금 잘못돼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여야에서 정부 질문을 통해서 격돌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는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 치매 관련된 정책에 뭔가 결과물 혹은 그에 상응하는 목표치를 달성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치매 관련된 정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주식장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정부 집권 2년 차부터는 정책 수혜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도 역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항상 2년 차부터 정책 수혜주가 본격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책 수혜 업종으로서 공략을 받고 있는 치매 관련 업종, 치매 관련 종목을 지금부터 공략을 들어간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대정부 질문을 주목하는 바로 이 시기부터 공략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파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관련된 업종에 대한 파동은 본격적으로 나와준 것이 아니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은 정부 집권 2년차 이제부터 정책 수혜주가 본격 시동을 한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정책 수혜주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장주로서 분류가 되는 종목이죠.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이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1거래일 만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었고 고려제약뿐만 아니라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서 각광을 받던 명문제약 역시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거래량을 터뜨려주는 모습을 바로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문제약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금 급등한 종목이 아닌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786-1022번 혹은 102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게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1577-310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으면 바로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상담 요청하려고 하시는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기술 투자예. 아, 우리기술 투자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7,100원에 30%입니다. 7,100원에 30%요? 예. 지금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이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앞전에 비트코인 관련 수혜 업종으로도 이제 묶인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기술 투자는 실제로 원래 상승폭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갭상승도 했고 급등도 많이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주가 하락이 이어졌을 때는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은 차트가 상당히 좀 위험한 차트를 그려주고 있고 종목 역시도 위험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들어가셨을 때 과연 이제 더 가져갔을 때 수익을 추가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지 홀딩을 해야 할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이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 급등 이후에 갭상승을 몇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상한가도 여러 차례 보여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 말 그대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흘러내릴 때는 좀 더 이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이 종목은 지금 경고 종목으로까지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이 차트는 21선 아래로 캔들이 지금 떨어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 혹은 121선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매도를 하고 절반 물량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손절가와 목표가에 대응을 하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 반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절반 물량을 가지고 지금 3,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가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10,000원대까지 9,000원대 위로 노려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21선 아래로 이제 뚫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뭐 급락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61선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고 가겠다 하시면은 4,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더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잡고 가겠다, 좀 더 손실폭을 줄이면서 매매를 진행하겠다 하시면 4,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4,000원 61선 부근에 지금 보이시는 곳 지금 보이시죠? 4,000원에 1차적으로 손절가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위로 잡고 가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 자체가 벌써 이 창투회사이기 때문에 창투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반등을 주면 동반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상당히 힘을 못 받고 있고, 뭐 비덴트라든지 뭐 SCI 평가정보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분류됐던 종목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 역시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줌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동반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 분위기가 반전이 되겠다, 뭐 단기간에 갑자기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를 요행을 바라면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라리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저점 바닥을 이제 다지는 구간이 생기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소액으로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가 큰 폭으로 박살이 났을 때, 급락을 해 주었을 때 거기서 소액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매매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차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자리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차츰차츰 줄이시고 제가 제시한 손절가와 목표가대로 대응을 하셔서 차라리 나중에 재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제 좀 크게 들리네요. 방금 전에 너무 작게 들려서. 네네네. 네, 오늘 그 종목 상담 요청하려고 하시는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ICT고요. 네, 포스코 ICT요. 8,920원에 40%. 거의 9,000원 정도 되시네요. 요거를 11월달에 싸게 시차가 너무 안 오면서 또 풀리다가 예. 또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아, 예, 8,940원에 비중 40%요. 네. 네, 오늘 지금 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 제가 차트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 ICT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예, 제가 일전에 이 고소3 방송을 통해서도 포스코 ICT를 이전에 그 방송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공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혜 업종으로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제가 방금 전에 강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책 수혜 업종들하고 종목들은 정부 집권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지금 막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불안하고 사실은 또 아까 떨어졌을 때 사실 또 추가 매수 또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한 300 얼마 떨어지길래 예. 어쩔까. 제가 한 장기로 가을까지 가져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혹시 또 이렇게 많은 변동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일단 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은 이게 차분하게 가지고 가셨을 때 추가 수익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좀 이제 떨어졌을 때 놀라셨을 수가 있어요. 놀라셨을 수가 있는데 일단 포스코 ICT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뭐 올라간 종목을 찾기가 훨씬 더 힘들 정도의 장이었고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좀 주가 하락을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가 뭐 특출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수 영향을 받아서 장세의 영향을 받아서 동반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장세가 설날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지난 그 추석 때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작년 11월 7일 날 처음 해서 했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상 그 명절을 앞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혼조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토요일, 일요일 동안 어떠한 리스크가 작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가급적이면 종목을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약할 때도 많고 떨어질 때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명절이면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아니라 뭐 3, 4일 더 길지 않습니까?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 그렇기 때문에 명절은 훨씬 더 긴 시간이고 4일 동안 장이 안 열리면 그 사이에 어떠한 악재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전에는 항상 지수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항상 매년 거의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설날을 앞두고서도 지수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락을 해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포스코 ICT가 그렇다면 뭐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건 그렇다 치고 설날이 끝나고 나서 지수 회복됐을 때 포스코 ICT가 제자리를 찾고 다시 정고점 돌파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다른 제가 차트를 먼저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전에 SM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SM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석이나 설날 오랜 기간 동안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는 그 전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SM이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었고 엔터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10월 1일부터 추석이었죠. 열흘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줬어요. 역시 SM도 동반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줬고 상당히 이제 이 종목을 손절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올라가 주었고 정고점 돌파. 조금 더 이제 뒤로 당겨 보시면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9월달 대비해 가지고 더 큰 상승세, 훨씬 더 높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가 하락을 큰 폭으로 보여주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나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됐어요. 저는 이 종목을 이제 포스코 ICT를 예시로 들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ICT를 지금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포스코 ICT는 바로 지금 이번 연도에 각광을 받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세가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지금 설날이라는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지수가 무너질 것이고 주가가 동반 하락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SM 보셨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 차라리 손절을 좀 했다가 나중에 바닥 딛고 올라오는 것을 공략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부분을 참았다가 바닥 찍고 반등 주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그 비중을 더 넣어서 평단을 낮춰서 추가 수익을 노리겠느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이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가 매수는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이미 어느 정도 해놓으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분명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설날이 끝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제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요, 상당히 이제 아랫부분, 121선 부근이 7,500원 부근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뒤로 당겨서 보시는, 10,000원대 부근, 매물대 부근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 10,000원 위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나 손절이 7,000원대까지 그렇게까지 갈까요? 제가 섣불리 이제 위에를 잡아드렸다가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을 치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인데 섣불리 이제 손실을 보시게 될까봐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을 하기 전에 차라리 지금 그냥 그 종목을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입을 하시는 선택을 하던가 아니 설날 이후에 아니면 지금 꾸준히 가져가셔가지고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이 손절가 가져갈 필요도 없이 설날 이후까지는 뭐 HTS 닫고 뭐 설날 이후부터 차라리 그냥 보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요. 예. 되게 팬이에요.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9시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많은 정보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제가 그 문자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 상담 지금 쭉 보면은, 뭐, 국유제지도 있고, 삼성전기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쭉 있는데, 여기서 저는 OCI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번, OCI 매수가 18만원, 비중 30%, 비중도 상당히 있으시네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OCI 18만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CI라는 종목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많이 기대가 되지만 지금 이미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기에 훨씬 더 좋은 종목이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손절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12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과거에 상승을 상당히 이제 이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20만 원 위에까지 20만 5천 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바로 오늘 기법 그리고 오늘의 강의에 맞는 종목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요. 바로 오늘의 강의 주제에 맞는 종목 수혜 업종들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제시를 해드릴 종목은 시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이 시트리라는 종목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강조를 해드렸듯이 치매 국가 책임제, 문재인 정부의 치매, 문재인 케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치매 관련 수혜 업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트리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 정부 치매 관리를 위해서 2019년부터 28년까지 10년 동안 총 1조 1,054억 원가량을 정부에서 치매 관련된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이슈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트리라는 종목은 지난해에도 퇴행성 노인질환 연구개발, R&D 센터 개발을 하면서 여기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주가 상승을 한 차례 보여준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치매 치료제 XLC 판매 호조로 매출 증가까지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문재인 케어 그리고 치매 관련 수혜 업종으로서 상반기뿐만 아니라 길게는 하반기까지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트리 같은 종목에는 이전에 상당히 이제 주가 하락을 보여주던 종목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트리라는 종목은 그 이전부터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이어오던 종목이고, 언제부터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냐면, 거래량이 이 당시에 2017년 5월, 이때 왜 급등을 하였느냐,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급등을 하였느냐 하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관련된 이슈,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치매 관련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던 이 시트리라는 종목이 주가 급등세를 이렇게나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5,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던 종목이 8,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준 것을 보면은 주가 상승이 상당히 실로 놀라울 만한 상승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죽으면서 주가 하락을 보여주다가 바닥권을 다시 한번 다져주고, 최근에 정부 정책, 말 그대로 정부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정책 수혜주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바로 2018년도 1월부터, 이게 보시면은 2018년도 되자마자 불이 나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거래량이 터져준 게 바로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시트리라는 종목은 정부 정책 수혜 업종으로서 이제 바로 오늘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리라는 종목은 앞으로 오늘 주가 대비해서 무궁무진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리라는 종목은 실제로 최근에 주가 상승도 많이 이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9,000원까지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종목. 단기간으로는 이제 9,000원을 바라보지만 실제로 더 나아가서는 10,000원, 12,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조언을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으로 잡고 가신다면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도 이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명문제약, 고려제약과 함께 이 시트리라는 종목 말고도 오늘 상한가 간 치매 관련 수혜 업종 그리고 종목들 이외에 오늘의 시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신제약까지. 이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 치매 관련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1조 1,000억 관련된 1,000억씩이나 이제 그 정책에 관련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와 주었고, 더불어서 이 신신제약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만한 것이 이 경구 섭취가 힘든 치매 환자들, 말 그대로 이제 입안으로 넣거나 이제 코로 넣거나 이런 게 힘든 치매 환자들이 패치형으로 붙여서 이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패치형, 말 그대로 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치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매 완화 치료제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을 굳이 주사를 놓는다거나 입안으로 호스를 넣는다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패치 형식으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치료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패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이 패치형 치매 치료 완화제가 너무나도 지금 각광을 받아서 수요가 막대하게 증가를 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공급이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수요가 막대하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공장을 증설을 할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관련된 산업이 정말
인기리에 성황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는 지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C3도 C3지만 이 신신제약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만한 종목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신신제약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은 과거에 그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쪽도 없었고, 말 그대로 그리고 바로 상장을 한 지도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표가 몇 가지 없습니다. 이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은 이전부터 2017년도부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부터 바로 2017년 2월 이후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서 계속해서 5월 달,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죄송합니다. 저점을 한번 다져준 이후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11월부터 거래량 급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은 2018년도부터 정부 정책 2년차 치매 관련된 정책 수혜 업종으로서 이 신신제약이 급등을 할 것이다 이제 예측이 됐던 것이고, 더불어서 이 11월부터는 제약 관련 종목들과 이 제약주 업종에 놀라운 상승세가 기록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신제약 역시도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지, 제약주 파동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주고 있지, 업종도 좋고 이슈도 좋고 그리고 정책 수혜 업종으로도 묶여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등을 보여주었고 저점 딛고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슈, 업종, 그리고 지금 장 분위기, 이 업종이 날아가는 분위기다, 테마가 좋다, 재료가 좋다, 모든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내놓고 있는 제품 자체가 너무나도 편리하고 혁신적이고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이 기업에서 내놓는 상품 혹은 서비스가 내가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면 그 관련된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신신제약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은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그냥 딱 붙이기만 하면 치매 완화가 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거래량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설사 이 종목이 지수 하락을 통해서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정고점은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 13,950원 정도야 손쉽게 뚫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신제약이라는 종목, 제가 바로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 가격 전략 바로 알려드리자면,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고점은 손쉽게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은 단기간에 쉽게 이제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3,000원을 도달을 해주면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물어주신다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잡고 가신다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서 신신제약의 손절가는 손절가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너무 빨라서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정리하면 보고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